작년 한 해 동안 버려진 유기견의 수만 무려 약 10만 마리. 그 숫자는 해가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데려오고 쉽게 버려지는 아이들은 왜 버려지고 또 버려진 후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이유에는 배변이나 짖음 등의 가장 단순한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들로 반려견들은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유기견들의 작년 한 해 동안의 유기견 사망 원인으로는 자연사 36%, 병사 32%, 그 다음으로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안락사가 26%, 이 외에도 사고사 4%, 의료사가 2%를 차지합니다. 이 중 한 보호소에서 안락사 위기에 처했던 유기견을 입양한 사례자를 만나보았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볼이고요. 이제 나이는 8살이 되고 이제 말티즈이고, 원래는 이제 강아지 공장에서 있다가 많이 나이가 먹고 이제 공장에서 가치가 떨어져서 개장수한테 팔려가는 거를 이제 보호센터에서 구조가 돼가지고 보호소에서 살게 됐는데, 이제 보호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살게 된 강아지들은 이제 안락사를 시키게 돼요. 안락사가 얼마 남지 않은 아이라 가지고 저희가 힘이 되고자 해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보리와 같은 유기견들이 지내고 있는 경기도의 한 유기견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아이들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지내고 있을까요? 한 해에도 이렇게 수만 마리의 강아지들이 버려지고 있고, 그나마도 운이 좋으면 이런 보호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 숫자로 인해 보호소들은 안락사라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소는 안락사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데려와 보호하고 있는 곳입니다. 보호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던 한 봉사자분과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시간을 보통 이렇게 모든 거는 그때그때 해줘야지 다음번에 하기가 좀 편해요. 그리고 치우는 하루에 2번 정도? 원래는 저렇게 안전하게 있지 않은데 싫어해서 지금. 이 보호소의 유기견들은 보호소 봉사자들이 직접 지어준 이름을 저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첫 번째로 만난 아이는 진국이입니다. 진국이는 유기 당시의 충격으로 무척 예민해진 탓에 현재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청실이와 홍실이는 강아지 공장에서 구조되어 온 강아지 부부입니다. 사람을 보면 케이지 밖으로 나와 목이 쉬어라 짖는 청실이와 달리 홍실이는 공장에서의 충격으로 인해 거의 케이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착한 이는 이 보호소에서 가장 오래 지낸 강아지라고 합니다. 아직 유기의 후유증 때문인지 낯선 사람이 산책을 시켜주면 꼼짝없이 그 자리에 얼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백순이를 만났습니다. 봉사자분께 백순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식용? 그걸로 위급할 때? 하여튼 그렇게 살아난 거라 되게 아직도 사람들이 안 차요. 사람은 무서워요. 준아 괜찮아? 그때의 충격 때문인지 봉사자들이 오면 혼자 섞이지 못하고 구석에 앉아 있는다고 합니다. 이 방에는 유기견 학대 후유증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푸르미가 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탓인지 푸르미는 다른 유기견들에 비해 활동량이 유독 적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워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자세가 불편해 보입니다. 워리는 구조 당시에 이미 다리가 부러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 사람에 의해 학대받아 다리가 부러져 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지만 이곳에는 이렇게 상처를 안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보호소 아이들의 식사 시간입니다. 이렇게 한정적인 공간에서의 아이들의 유일한 낙은 먹는 즐거움뿐이라 사료라도 아낌없이 넣어주신다고 합니다. 식사 후 유기견 보호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책 시간입니다. 여기 있는 많은 아이들을 매일매일 다 산책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 봉사자들이 올 때만 보호소 강아지들이 산책을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얘네 방이 환기가 안 되는 방이라 나오면 되게 좋아해요. 좁은 공간에서만 있다가 밖에 나와 바람도 쐬고 냄새 맡는 게 이 아이들의 유일한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오랜 시간 봉사를 해오신 한 봉사자분과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기사 나온 거에 보니까 다음에 이런 유사주라는 카페를 알게 돼서 여기 가입을 하게 되고 봉사를 오게 되면서 자주 오게 됐어요. 지금 일반 시보호소 같은 경우는 길에서 떠도는 개를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주민센터나 시청에 연락을 했으면 그 관련된 시의 보호소에서 구조가 나와요. 그리고 11일이 지나면 안락사 시키죠. 저희는 이제 그런 시보호소에서 안락사 위기인 애들을 데리고 와서 입양 갈 때까지 계속 키우는 일을 하는 거고요. 생사가 달린 애들은 한두 마리씩, 한 달에 한두 마리씩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절차는 일단 뭐 신분증 확인하고 뭐 입양 책임비가 있어서 그거 받고 사료는 뭘 먹일 건지 가족이 다 동의했는지 중성화 동의하는지 뭐 연락처, 가족관계 뭐 이런 거는 간단하게 체크하는 사항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갔다가 잘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하루 만에 오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아무도 없는 집에 가면 잘 키우는데 한 마리가 있는데 또 데려간 경우는 약간 둘째를 얘 데려간 애를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나 봐요. 우리 애랑 우리 애가 더 기 죽는다고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걔도 나름 더 사랑받고 싶어서 매달리고 이러는데 그런 걸 이해를 못해서 파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일손이 제일 부족하니까 봉사자가 제일 많이 필요해요. 일단 사람이 많이 와야 되고 후원도 많이 되면 애들이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그쵸. 저희는 거리로 나가 이런 유기동물들에 대한 시민분들의 생각을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한테 버려진 상처를 받은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좀 불쌍하죠. 사람들이 귀여워서 키우다가 자기들이 이제 귀찮고 그러니까 버리니까. 걔네들도 주인이 있었을 텐데 버려진 거에 대해서 그냥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어. 안쓰럽고. 아무리 키우고 싶어도 그냥 자기 미래 생각해보고 자신 없으면 안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그냥 불쌍하죠. 그냥 될 수만 있으면은 제가 갖다가 그냥 키우고 싶은 다 이렇게 꼭 안고 이렇게. 저 옛날에 키웠던 강아지 생각나면서 좀 많이 뭉클하고 불쌍하고 그래요.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이 돼 보니까 이제 마음 아픈 게 조금 더 배가 되고 더 안타깝고 하죠. 2015년도와 2016년도를 기준으로 유기견 안락사 비중을 비교해본 결과 유기견 보호소의 평균 안락사 수치가 1년 사이 무려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동안의 데이터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유기견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이런 동물들의 행복과 권리를 지켜주는 동물보호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폭행 그런 법은 구체적으로는 없고 되게 뭉뚱그려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리면은 벌금 문다거나 뭐 그렇게 알고 자세히는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네. 아니요, 없어요. 그냥 대충만 알고 있어요. 자세하게는 몰라요. 그냥 뭐 동물학대를 하면 안 된다? 뭐 그러면 처벌 된다? 뭐 그런 정도요?
아니요, 저는 알고 있는 건 없어요.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동물보호법을 더 개정을 해서 동물 보호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되었다고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이 더 강력해졌다고 본 것 같아요. 올해 동물들을 보호해주는 동물보호법이 새로 개정되었고 개정안은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기존의 동물의 소유자의 정의를 동물보호법을 대척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국가가 지자체에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만들고 운영하도록 요구하게 했습니다. 강아지 공장으로 많은 문제를 드러낸 동물 생산업에 대해 기존의 신고제 방식에서 허가제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동물학대 관련 내용 법안으로는 동물학대를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처벌의 폭을 넓혔습니다. 또한 동물학대의 법적 책임을 기존의 2배로 강화했으며 상습적으로 동물학대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유자들은 반려동물의 인식표와 동물등록제를 통한 동물등록은 물론 산책 시 목줄 착용, 배변 봉투 챙기기 등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기본적인 에티켓을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기존의 과태료에서 3배 상향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하루에 200에서 300마리가 버려지는 현실, 소유자는 끝까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아직 미숙한 동물보호법이 모두의 인식을 변화시켜 더 많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동물보호법을 기반으로 동물들을 보호하고 동물들의 행복한 삶을 살 권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저희는 대전에 살고 있는 정복원 씨와 그의 반려견 철건이를 만나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은 그 닥순트라는 9개월 된 철건이에요. 이제 제가 분양을 받고 2달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철건이는 좋은 가족을 만나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순종을 키우는 걸 좋아하고 유기견들에 대한 병이 있다 이런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기견들도 똑같이 그냥 사람에게 버려진 아픔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고 그 동물들을 사람들이 그 애정을 줄 수만 있다면은 충분히 이쁘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순종만 고집하기보다는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유기견을 좀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건이는 좋은 가족을 만나 행복할 권리를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철건이가 앞으로도 가족의 품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행복할 권리를 잃었었지만 새로운 가족을 만나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보리를 다시 만나보았습니다. 새 가족을 만나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보리. 정말 건강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구조되기 전에 이제 강아지 공장에 있다 보니까 씻기지를 못해서 털색이 되게 많이 누렇게 착색이 됐었어요. 산책을 시키고 운동을 시키면서 자주 씻기고 털도 이제 깎이고 미용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누렇게 착색된 게 많이 하얗게 변하고. 보리의 입양 전과 후의 모습입니다. 이제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원래 기르던 강아지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팠던 과거의 기억들을 잊고 앞으로는 행복한 기억만 주면서 살게 하고 싶어요. 사람이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 스스로 그런 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 마음대로 키우다가 버리면 안 된다고 그런 걸 좀 확실하게 좀 세게 법적으로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껏 그냥 대충대충 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동물 입양할 때 더 어렵게 됐으면 좋겠어. 애기들 버려지지 않게. 동물 진짜 가족 같다는 생각으로 정말 자기 그냥 형제 중에 하나라는 생각으로 키웠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애완동물을 구매를 하기보다는 유기견 센터에서 이렇게 입양을 하는 그런 마인드가 좀 이렇게 바뀌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버려지면 전단지로만 찾는 경우들이 많고
이제 홈페이지에 이름을 올려서 찾는 경우도 많긴 한데 아직은 대중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도 인권이 있듯이 동물에게도 동물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동물 권리를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주고 동물도 하나의 생명이니까 좀 더 존중해주고 같이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버려진 동물들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들을 보다 존중하고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처음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전 아이들에게 가족이 될 사람들은 책임감과 충분한 준비가 된 상태로 동물들을 맞이해야 하며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면 평생 반려동물로 함께하겠다는 책임감도 필요합니다. 입양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유기는 범죄입니다. 동물들도 하나의 소중한 생명입니다. 사람에게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이 있듯이 동물들에게도 똑같이 살 권리와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물들의 잃어버린 권리 우리가 되찾아 줄 수 있고 동물들의 행복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지켜줄 수 있습니다.